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 이를 거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탐을 받을까요, 말까요?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동석자랑 유사한 상황, 유사한 나이와 유사한 상황의 피의자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탐과 죄송합니다. 체면 수사의 관계. 체면 수사는 받았고 거탐은 피의자랑 그 부가 거절했죠. 3번 또 이제 거절한 이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묵비권과 만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은 SBS랑 합의. 그래서 거탐을 받아야 말아요.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라든가 형사 전문 로펌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의견이 크게 나누죠. 약간 심각하게 서로 대립이 되는데 이제 저의 견해는 결론적으로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거짓말 탐지기 절대로 받지 말라. 따라서 지금 저의 그 의견을 대형 로펌의 형사사건 전문팀, 재벌도 다루고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한 그런 팀에서도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는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있다, 받을 이익도 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해도 어떻게 평가되느냐?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취지는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정도를 제가 강조드려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정도가 강하게 꼭 진지하게 저의 생각을, 저의 의견을 고려해달라.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받기로 약속이 돼 있거나 받는 과정에 있다, 받으러 가고 있다 라고 해도 언제든지 초단위로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받지 마시라는 것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시작하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앉으시면 이런 이야기 해도 상관없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이 국가가 여러분께 공권력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대검 과학수사부 조사원 아니면 국립수사연구원 국립수사 관련 이 부서에서 조사원이 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는 형사라든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조사관이 합니다. 조사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엉망인 거예요. 뭐 일반론은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아무튼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조사원이 뭐라 해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그리고 거탐과 체면 수사 관계. 이것도 일반론은 제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탐은 yes나 no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을 안 하거나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포괄적으로 대답을 안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체면 수사는 그냥 나 블랙아웃이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피의자는 벗어나고 있어요. 조언을 받아서. 체면 수사는 그렇게 벗어났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yes나 no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만취다, 나는 블랙아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 대답도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탐은. 제가 이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차이점. 근데 일단 거탐은 yes나 no로만 대답해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많지도 안 통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체면 수사는 받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만취였다 하고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되니까. 하지만 거탐은 피의자나 그 부가 모두 거부한 겁니다.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전 세계적으로, 물론 후진국은 저는 안 봤지만, 따라서 거탐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법적으로 가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거탐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탐은 조사원과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을 선택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이미 진술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 탐지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다, 아니면 뭐 조사 판정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것도 개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개쇼라고. 우리나라 공무원, 지식인, 특히 판사들, 특히 좌쪽 판사들 다 개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지금 오늘 사례도 개쇼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 거탐을 거절한 이유가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저쪽 그 로펌, 검찰 출신 로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거탐 사건이 아니고 정민 사건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있어요. 그리고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 묵비권은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간단히 설명을 하면 헌법에 들어와 있는 헌법성 권리고요. 권리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형사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의 정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교할 때 이 정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탐은 뭐냐? 거탐은 예를 들어서 거탐을 권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비권이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만취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 진술 안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묵비권이랑 관련되느냐? 묵비권은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근데 불리한 진술이든 뭐든 어떤 거든 안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제 취지 이해되시죠? 불리한 진술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권리를 준 겁니다, 헌법은. 근데 어떠한 진술도 안 하겠다, 그럼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어떠한 진술도 안 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됐다라고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 불리한 걸 권리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스러운 부분은 너가 감수하지 마라, 너가 아무 말 안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취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묵비권. 만취는 특징이 진술을 거부하겠는 게 아니고, 만취는 사실인지 아닌지, 만취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죠.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묵비권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만취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핑계로 묵비권 행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만취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취라고 주장하는 거는 형사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만취는 뭐다? 만취는 입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취가 아닌데 만취라고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비권과 좀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중복되거나 이걸 이용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정당성이 없다라는, 국민한테는 윤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당성 부분. 그리고 만취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거는, 묵비권이라는 것은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거든요. 형사 절차에 들어가서 수사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만취를 핑계로, 그것도 거짓말인데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내사종결이라고 하는 거의 행정적으로 끝내버리는, 물론 수사는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안 받고 수사를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묵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반론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정민 사건이랑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 여기 보시면 사안은 되게 간단하고 얼마 안 돼요, 내용도. 채팅 어플에서 만나서 여성이 대학생을 남녀가 1차, 2차, 3차 노래방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원룸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가 일어나서
나는 몰랐다, 나는 원치 않았다, 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중간으로 고소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여기에 관해서 이건 어떠한 그 법무법인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직접 이분들이 체험을 해서 사건 해결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단순 소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중대한 부분, 킬링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에 임하여 시작하기를 미트 이후에 성범죄는 CCTV나 다른 증거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한 무고 이유가 없으면 유죄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배경으로 하고 일단 자신의 그 남자 대학생을 표현할게요. 남자 대학생이 말하기를 술 많이 먹고 성관계까지 맞다. 근데 여성이 먼저 자기를 꼬셨고 애모할 때 신음소리 내고 속옷 벗기기에 쉽게 엉덩이도 들고 관계에 있을 때 뭐 신음소리 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다음 날도 이러한 구체적인 상태에서 웃으면서 인사까지 했다. 근데 나중에 연락을 안 받으니까 고소한 것 같다. 이렇게 정돈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걸 부인한 겁니다. 형법, 중강간 이런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서는 술집을 직접 방문하고 CCTV와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CCTV 지났고 삭제됐고 너무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실패했고 왜 이렇게 탐방을 하고 탐구를 한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증인으로 부를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증인으로 부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 증거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수학이 있었냐면 그러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지인들이 있대요. 굉장히 우연이지만 아무튼 발견했습니다. 지인들. 또한 그 지인들을 통해서 목격자 진술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호감을 표시하고 스킨십을 하였다. 이렇게 증인 내세웠네요. 진짜겠죠? 진짜?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가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사건이었는데 가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가짜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증인이 가짜인 경우에 굉장히 많다. 이 사안은 모르겠고 가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7인의 낚시꾼 보셨죠 여러분? 7명이 다 봤다라고 거짓말. 수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7명이 동시에 봤다. 낚시꾼.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소인의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성이 신분증을 분실했다 하는데 취해서 알고 보니까 술집 주인이 갖고 있는 고객 신분증 관리에 고소증이 직접 수령했다. 근데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성이 있나요? 술 취한 사람을 몸을 터치하는 거, 성관계하는 거 이게 중강간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전혀 핵심과 상관없는 것 같고 대충 때려 맞춰서 사건을 푸는 게 우난합니다. 이분들이 뭐 이상하게 했다는 거 아니고 가상의 예를 들게요. 이 사안을 빌려왔으니까 저는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걸 갖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 부분의 거짓말을 사건 핵심, 술 먹고 손을 댔느냐 부분과 연결시키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정민 사건은 똑같죠 여러분. 고객 신분증을 갖고 가고 말 때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핵심이 쟁점이 뭐냐면 밤에 죄송합니다. 이때 사건이 이제 집에 갔으니까 밤에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느냐 중강간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엉뚱한 신분증 얘기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풀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다? 지인들이 있었다고요 옆에?
내 옆에 있었어요.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전 몰랐는데 옆에 있었대요. 뭐래요? 그러면 지인들이 남자 지인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스킨십을 했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밤에 동의를 하고 네가 몸에 손을 댔느냐 아니냐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동의를 했느냐 아니냐 이 얘기인데 또 전혀 상관없는 1번 완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에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하는 건 쟁점은 아니다 이거죠. 사건 전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쟁점은 뭐다? 331도 쟁점은 뭐다? 밀었냐 안 밀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밀었냐 안 밀었냐 쟁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CCTV가 있다. 그 밖에 이제 331, 332, 335 단결해서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끌어내렸다, 끌어올렸다 이런 말기도 있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밀었다라는 게 우리는 쟁점에서 밀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이 쟁점은 뭐다? 동의를 받고 손을 댔다. 손을 댔다는 표현은 그냥 뭐 사람을 때리거나 성관계하기 위해서 이럴 때 동의를 받고 손을 터치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동의를 받고 터치했을 때 동의 상태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동의.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무수한 1000마디 진술을 해야 됩니다. 1000마디 질문과 답변, 1000마디 진술. 이렇게 해서 동의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외국은. 근데 우리는 뭐다? 신분증을 수령했는지 술자리에서 호감을 표시했는지 이런 걸로 이렇게 바람잡이하고 맨 끝에 고소인이 여자 대학생이죠. 여자 대학생한테도 거짓말 탐지기 요청. 안 하죠, 보통. 이렇게 고소인도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세요. 고소인도 합니다. 고소인한테 대검 가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황당해 합니다. 이게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고소인은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고소인한테 잘 안 하죠, 보통. 왜냐면 혐의자한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완전 정관이랑 연결되고 뇌물받고 이런 개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개쇼라고. 이런 개쇼 형사들, 경찰들이 고소인한테 하라고 합니다. 법을 모르면 또 가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이번에 데려온 거예요. 검찰 출신 변호사를 그 다음 날부터 데려온 겁니다. 법을 모르면 또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거절했죠. 거절하자 이걸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라고 의견서를 막 냅니다. 이 로펌이 의견서 미치는 거죠. 이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상 사건에서 의견서를 이제 막 냅니다. 이런 거 보고서 또라이식으로 짓을 하는 거죠. 하급 수준, 원의 파트너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했는데 안 했으니까 나쁜 겁니다. 의견서를 막 써냅니다. 또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검사랑 경찰이. 제가 말씀드렸죠. 개쇼라고 다. 정말 이 영향을 받아요 또. 따라서 제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한 말도 안 되는 뭐 호감을 평소에 술 먹을 때 표시했다. 그 다음에 신분증에다 거짓말했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검사나 경찰은 때려잡습니다. 동의를 받고서 터치한 것 같은데 무혐의. 이렇게 동의를 받고 터치했는지 1000가지로 질문하고 1000가지로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신분증이 어떻고 호감을 표시했는지 어떻고 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를 수용했는지 아닌지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세 번째 이 1, 2, 3 이 쓸데없는 거 갖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건 믿지 말라. 소송하는 것도 조심하라. 변호사 믿지 말고 재판 믿지 말고 특히 좌파 쪽 판사 검사들 믿지 말고 다 개쇼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 20번 정도 말씀드립니다. 20개 영상에서 제가 개쇼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의심하고 믿거나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개쇼라는 이야기는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실 근거로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 개쇼의 진정한 경우죠. 이 사건에서는 좋은 변호사 분들이고 좋은 훌륭한 경찰이겠죠. 이 사건은 예로서 제가 이 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상적인 사안을. 따라서 정민 사건도 똑같습니다. 정민 사건도. 여기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한테 이상한 짓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와서 해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민 사건.
1초 만에 이 미친 행동, 너무나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CCTV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CCTV가 있었죠. 1초 만에 다 드러났습니다. 1초가 안 잡힐 줄 알았죠. CCTV가 없을 줄 알았죠. 신의 한 수가 없을 줄 알았죠. 신의 한 수 같은 분들이 없을 줄 알았죠. 신의 한 수를 그 알이 누르려 했잖아요. 왜곡되게. 그 알이 이길 줄 알았죠. 아무튼 1초 안에 벌어진 이 민행이가 CCTV에 잡혔기 때문에,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 잡히고 나니까 포착이 돼서 CCTV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도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원해 파트너스가 막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가상적인 사건에서 여기서 막은 것처럼. 이렇게 제가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본, 아까 여기서는 뭐 옳게 행동했겠지만 가상적으로는 나쁘게 행동했다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관련이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상에서는 동의 없이 터치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를 전혀 조사 안 했다 이거죠. 1000개의 질문과 명제와 문장과 진술과 1000개의 질문으로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대충 때려잡는 거. 그 대충 때려잡기 때문에 제가 다 개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다 때려잡아요, 그냥 개쇼. 사실이 없고 그냥 뜬구름 잡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와도 거짓말 탐지기 절대 받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1초 단위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 안 해. 나 그만 집에 갈래.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수한 진술을 하라고 처음에 시작 전에 말하는데 아무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